울산 남구의 장생포항. 지난 5월 대형 선박 한 척이 출항을 서두르고 있었다. 절차를 거쳐 차례로 승선하는 이들. 고래바다 관광선에 오른 탐방객들이었다. 갑판에 오른 탐방객들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 있다. 한국 산업화와 근대화의 상징인 울산항을 천천히 빠져나가는 선박. 바로 고래바다 여행선이다. 총 톤수 550톤에 이르는 대형 크루즈 선박. 고래를 만나러 가는 이들로 상황을 이루고 있다. 너무 멋지고 와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울산에 이렇게 크루즈가 있다는 것에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방송을 통해서 고래떼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기대는 좀 해보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같이 이렇게 동료들과 즐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출항 30여 분. 드디어 드넓은 동해가 눈앞에 펼쳐진다. 크루즈 선장과 승무원들의 긴장이 한껏 높아지는 것도 바로 이 무렵이다. 승객의 안전과 함께 고래를 발견해야 할 의무 아닌 의무가 이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얼마를 달렸을까? 바다가 들끓기 시작했다. 저희가 고래 사원아. 고래떼였다. 탐방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한 무리의 고래떼가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었다. 장관이죠. 한눈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수백 마리 고래떼였다. 울산 앞바다를 장악한 녀석들은 참돌고래떼. 푸른 빛이 도는 검은색 몸체, 흰색의 배, 틀림없는 참돌고래였다. 멸종 위기 관심 필요종으로 분류돼 있는 참돌고래떼가 이렇게 등장한 것이다. 해마다 5월에서 10월까지 한반도 동해에 출몰하는 참돌고래. 이렇게 수백 마리가 선박 가까이에서 목격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평균 수온 10도씨 이상, 열대와 아열대 바다에 서식하는 녀석들이 이렇게 가까이 나타난 것이다. 고래의 등장은 예로부터 길조, 즉 좋은 징조로 인식됐다. 뛰어내리면 돌고래가 밑에서 받쳐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요. 굉장히 많고 신기하고 좋았어요. 수천 마리의 고래를 보고 오늘에 정말 행운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한반도 동해 울산 앞바다에 나타난 참돌고래는 몸 길이 약 1.7m에서 2, 3m로 비교적 소형에 속한다. 몸무게도 성체의 경우 약 80kg에서 110kg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유선형 몸매 덕분에 유영 능력은 매우 뛰어나다. 참돌고래 역시 다른 돌고래와 마찬가지로 무리 생활을 한다. 먹이 활동을 위해서다. 어류나 이제 오징어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먹는데 이 참돌고래가 먹는 그 먹이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그 대륙붕인 아니나 아니면 대륙붕 그 근처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돌고래는 막 50마일 밖에 먼 바다보다는 이제 그 연안 가까이에서 자주 관찰이 되는 편입니다. 돌고래는 다른 대형 고래에 비해 사회성이 뛰어나고 학습 능력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높은 지능 덕분에 함께 먹잇감을 사냥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공기 호흡을 하는 돌고래. 이렇게 물 밖으로 몸을 내미는 것도 호흡을 위해서다. 이 짧은 노출의 순간에 호흡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 시간 몸을 노출하지 못할 경우 돌고래는 익사하게 되는데 이는 고래류가 가진 공통된 특징이다. 그렇다면 바닷속의 참돌고래는 어떤 모습일까? 최초로 자연 상태에서 참돌고래의 수중 촬영을 시도했다. 바닷속에서도 녀석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유영하고 있었다. 호흡을 위해 물 밖으로 나가는 녀석들과 수중을 유영하는 녀석들의 모습이 매우 활동적이다. 호흡을 위해 물 밖으로 나가는 녀석들은 무리 중의 일부. 따라서 바닷속에는 우리 눈에 목격되는 녀석들보다 훨씬 많은 녀석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얘네들이 이제 1분에 뭐 1, 2배 정도 숨을 쉬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는 그 찰나의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면에서 보는 것만큼 또 물 속에도 그만큼의 돌고래가 있습니다. 한반도 동해 울산 앞바다의 고래, 역사의 고래였다. 울산 지역의 고래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은 바로 반구대다. 높다란 바위면 이 땅의 선사인들은 이 바위에 자신들의 삶을 새겼다. 수많은 육상동물과 해양동물 등 200여 점 이상의 바위 그림이 새겨진 반구대 암각화. 선사인들이 섬세하게 새긴 이 바위 그림의 주인공은 단연코 고래다. 수십 마리의 다양한 고래가 바위 표면에 생생하게 새겨져 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암각화로 다시 새겨져 있다는 것들은 그 고래를 단순히 먹거리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고 자신들의 집단들을 유지시켜주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처럼 굉장히 신성시했던 그런 동물로 암각화로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009년 울산 황성동 발굴 현장. 고래와 관련 놀라운 유물이 한 점 발견됐다. 바로 작살촉이었다. 그것도 고래 어깨뼈에 박힌 것이었다. 작살촉은 정확하게 고래 어깨뼈에 박혀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나오는 고래뼈들은 대부분이 다 고래가 이제 그 방향을 잃고 해안으로 올라온 것을 해체해서 먹었다고 생각을 했지 직접적인 포경을 했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 두 유물을 보았을 적에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적어도 한 7,000년, 8,000년 전경 사람들이 고래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직접 나갔고 고래를 향해서 직접 이제 사냥을 했다고 하는 그런 흔적이 확인이 되는 뭐 그런 유물이 되겠습니다. 울산에 살던 선사인들의 포경을 직접적으로 증언해주는 작살촉과 고래뼈 출토. 이 놀라운 유물의 출토로 울산 지역의 포경 역사는 최소한 7,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됐다. 울산은 한반도 고래 역사의 시작이자 거점이었던 것이다. 그 역사는 오래도록 이어졌다. 장생포가 한반도 포경의 전진 기지가 된 것이다. 1986년 국제협약에 의해 포경이 금지되기까지 포경은 우리의 주요 해양 산업이었다. 수많은 포경선들이 동해에서 고래잡이에 나섰다.
현대식 작살로 무장한 포경선들이 동해를 누볐다. 밍크고래 등 대형고래 포획도 이어졌다. 포경기지 울산의 장생포는 늘 활기에 넘쳤다. 전국 고래의 90% 이상이 이곳에서 유통됐다. 지역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됐지. 이 사람들이 고래 잡는데 일해가 먹고 살고 상인들 팔아가 먹고 살고 잡는 사람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장생포는 고래로가 먹고 살다시피 했는 거지. 포경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자 한때 장생포는 활기를 잃었다. 그랬던 장생포가 최근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장생포는 고래문화 특구로 지정됐다. 포경 기지에서 고래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한 것이다. 지난 2005년 개관한 국내 유일의 고래박물관. 고래와 관련된 각종 유물을 수집하고 역시 고래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보존 전시하고 있다. 한국계 귀신고래는 러시아 쪽에 약 100두 정도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귀신고래를 볼 수 있는 곳이 저쪽에 보시는 귀신고래관의 모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12m 정도의 모형으로 보실 수 있으시고요. 한반도 동해에 출몰하던 대형 고래였던 한국계 귀신고래. 지금은 남획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대형 고래가 최근 동해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울산의 고래박물관은 고래에 관한 모든 자료를 망라 학술 연구뿐 아니라 문화관광자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래박물관은 해양 생태계 연구와 체험 공간을 제공, 새로운 고래 문화를 이끌고 있다. 국내 유일의 고래 전문 박물관으로 이제 1986년 포경 금지 이후에 사라져가는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건립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포경 역사관에서는 국내 최대의 규모의 참고래 턱뼈를 만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브라이드 골격 그리고 범고래 골격이 완성본으로 전시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오면 고래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동해로 고래가 돌아오자 울산 남구가 그 고래를 품기 시작했다. 고래마을 울산 남구의 위상을 드높일 새로운 명소가 탄생한 것이다. 지난 5월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이 문을 열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고 꼭 가봐야 할 자생단 수많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고래마을 준공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포경 전성 시절 장생포의 옛 모습을 그대로 복원한 고래문화마을. 고래문화마을은 개장 한 달 만에 유료 관객 2만 유치라는 기염을 토했다. 수많은 탐방객들이 이 사명소를 찾은 것이다. 고래 막집. 고래고기를 팔던 옛 식당이 그대로 재현돼 있다. 고래 해체장. 밍크고래 해체 과정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 들어가서 탁 터진다고. 모든 것이 신기함 그 자체다. 재현을 많이 실제 잘 해놓은 것 같아요. 특히 방금 초등학교를 갔다 왔는데 어쩜 저런 포스터를 구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퀄리티가 또 높게 만드신 것 같아요. 고래문화마을은 고래뿐만 아니라 6, 70년대 우리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교복이 등장하고 옛 골목도 그대로 재현돼 있다. 이른바 추억 마케팅의 현장이 되고 있다. 너무 옛날 생각 많이 나고요. 특히 교실, 학교 교실. 진짜 너무 똑같아요. 도시락까지. 진짜 좋았어요. 보통 이렇게
옛날 뭐 이런 데 못 만지게 이렇게 해놨는데 만질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장생포 언덕에 새로이 조성된 고래 문화마을. 고래 문화의 중심지이자 새로운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은 장생포와 울산 고래의 역사와 향수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존 고래관광 인프라에 시너지 효과를 더하여서 고래관광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장생포와 세계적인 고래 테마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생포 고래문화마을은 인식의 전환이 있기에 가능했다. 사양산업 포경에서 고래 문화라는 새로운 발상을 했기에 이 문화마을이 가능했고 지금 많은 이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포경의 대상이었던 고래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 것은 30여 년 전이었다. 지난 1984년 5월 1일 과천에 서울대공원이 개장했다. 시민의 휴식과 위락을 목적으로 개장한 이곳에 돌고래가 등장했다. 이 돌고래들도요, 각각 자기 이름이 있어요. 서울대공원 안에 돌고래 쇼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돌고래 쇼는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남녀노소 누구랄 것도 없이 돌고래의 묘기에 탄성을 토했다. 깜찍한 외모, 날렵한 움직임, 그리고 사람과 친밀한 그 모습에 관람객들은 금방 매료됐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뭐 전 대공원에 오는 전 관람객들은 다 보려고 이걸 하셨고 특히 이제 자라는 어린 세대들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폭발적인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의 서울대공원은 어떨까? 관람객들이 줄지어 들어가는 곳이 있다. 제돌이 이야기관이란 표지가 붙은 건물. 많은 관람객들이 실내를 가득 메우기 시작한다. 객석엔 돌고래 풍선도 등장했다. 그리고 기대에 가득 찬 사람들. 마침내 기다리던 쇼가 시작된다. 관람객의 박수를 받으며 등장한 주인공은 물개 2마리. 그 유명한 물개 박수도 선보이고 수준급의 다이빙 솜씨까지 발휘한다. 그러나 관람객들이 기다리는 주인공은 정작 따로 있다. 드디어 그들이 등장했다. 익숙하게 배영 솜씨를 뽐내는 녀석들, 바로 돌고래들이다. 어린 관람객들은 돌고래 묘기에 금방 빠져든다. 돌고래 쇼는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한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된다. 뒷걸음질도 치고 동료와 호흡도 척척 맞추고 관람객들에게 물세례 보너스까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묘기를 선보인다.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돌고래 쇼. 그 어떤 해양 동물도 흉내낼 수 없는 몸짓이다. 돌고래의 특성을 잘 활용해 끊임없이 조련한 결과인 것이다. 관람객들의 쉼없는 탄성과 환호 속에 준비된 돌고래 쇼가 끝이 난다. Oh, it was very exciting. It was first time I saw dolphins, and it was very cool. Yeah, I like it. Yeah. Because we don't have dolphins in Poland. Yeah. 아기가 이제 실제로 처음 고래를 봤는데 아기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오랜만에 동물원에 와서 돌고래쇼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고래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는 시간이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울산 남구의 고래 문화 특구. 이곳에도 돌고래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울산의 고래 생태 체험관.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확보해 어린이 체험객을 맞이하기도 한다. 잘 구비되어 있는 수족관. 어린이 관람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
역시 이곳의 주인공은 돌고래. 돌고래 몸짓 하나하나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빼앗는다. 그런데 이곳의 돌고래는 그냥 돌고래가 아니다. 명예 주민증까지 받은 특별한 존재들이다. 우선 저희는 4마리가 있는 거는 보이시죠? 얘네가 다 이름이 있어요. 고아롱, 고다롱, 장꽃분, 장두리. 근데 얘네가 2마리는 고씨고 2마리는 장씨인 이유가 또 있거든요. 아롱이랑 다롱이 같은 경우는 고래의 고자를 따서 고아롱, 고다롱이고, 우리 꽃분이랑 두리 같은 경우는 장생포의 장자를 따서 장꽃분, 장두리예요. 이곳에서도 돌고래 쇼를 볼 수 있다.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 몸을 굳추 세우는 녀석. 특기인 점프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정확하게 목표물에 도달하는 녀석들. 드높은 점프 솜씨는 어린 관람객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다. 큰 돌고래라고 하는 종인데요. 세계 여러 곳에 수족관이나 이런 곳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종이고, 이제 사람이랑 좀 친화력이 강한 편이에요. 특유의 친화력으로 조련하기 비교적 용이한 큰 돌고래. 덕분에 관람객들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다. 묘기의 대가는 먹이. 이 달콤한 보상이 녀석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 해상 동물로는 거의 유일하게 인간과 유대감이 높은 돌고래.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까? 높은 지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돌고래. 돌고래의 뇌는 매우 특이한 반뇌 구조다. 뇌가 반쪽이 자고 한쪽은 깨어 있고, 오른쪽이 잘 때는 왼쪽이 깨어 있고, 이런 식의 잠을 잔다고 알려져 있고요. 얘네들이 호흡을 의식적으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면에서 호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씩 뇌가 잠을 잔다고 해요. 뇌를 반으로 나눠 교대로 활동하는 돌고래 때문에 완전히 잠들어 있는 시간이 없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도 바로 그 덕분인 것이다. 높은 지능과 특이한 뇌 활동, 그리고 특유한 친화력과 학습력으로 인간과 가장 가까운 존재가 된 돌고래. 그 몸짓으로 울산의 고래 문화 역시 덩달아 비상하고 있다. 이른 새벽 장생포항. 또 다른 배 한 척이 출항채비를 갖추고 있다. 새벽 항해 나선 선박. 이 항해의 목적은 무엇일까? 선박에 오른 이들은 고래연구소 연구원들. 연구원들이 직접 배를 타고 고래 관찰에 나선 것이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고래 특성상 관찰과 연구는 현장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래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것.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다. 저녁에 고래 발견하고 이렇게 하면은 잘하면 이렇게까지나 여기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망망대해. 과연 이 바다에서 연구원들은 고래를 관측할 수 있을까? 아주 적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연구원들이 고래 관찰 준비를 한다. 시야가 탁 트인 가판 꼭대기. 이곳이 연구원들의 거점이다. 현장에서의 고래 관측. 그야말로 기다림과의 싸움이다. 언제 어디서 불쑥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릴지 모를 고래. 그 찰나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목시 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고래류의 분포 및 풍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조사를 마치고 종합해서 결과를 종합하고 해서 우리나라 연안에 몇 마리 밍크 고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고래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특히 고대하는 것은 밍크 고래. 최근 그 개체수가 줄어든 대형 고래다. 그때였다. 어미 새끼. 지금 왼편에 있습니다. 저 멀리 바다 위에 검은 점이 출현하고 있었다. 노련한 연구원들의 시선이 그 점을 쫓았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검은 점. 뚜렷한 두 개의 지느러미.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하는 두 개의 지느러미. 녀석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미처 녀석의 정체도 파악하기 전에 사라져버렸다.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유난히 조심성이 많은 녀석. 연구원들은 밍크 고래로 추정했다. 밍크가 다른 돌고래하고는 다르게 선박이 접근을 극도로 꺼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찰이 매우 힘든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미하고 새끼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선박이 접근을 꺼렸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잠깐 자신의 존재만 과시하고는 사라져버린 밍크 고래 두 마리. 녀석들의 존재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수확이었다. 밍크 고래는 최대 몸길이 약 9m, 몸무게 10톤에 이르는 대형 고래로 한 번에 먹는 먹이 양만 해도 4톤에 이른다. 태평양 연안과 우리 동해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밍크 고래 역시 멸종 위기 관심 필요 종으로 분류돼 있다. 연구원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밍크 고래는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고래의 종류와 숫자는 얼마나 될까? 동해의 경우 낫돌고래 5천여 마리와 참돌고래 3만여 마리, 그리고 밍크고래 1,6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해에는 3만 5천여 마리의 상괭이, 제주도 근해에는 100여 마리의 남방 큰돌고래가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소 8만여 마리 이상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반도의 고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장생포의 고래연구소다. 지난 2005년 고래연구센터에서 고래연구소로 승격한 이곳에서는 고래류 등 해양동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곳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 바로 혼획 및 좌초된 고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래연구소는 고래의 DNA를 분석하고 보관한다. 각 개체의 DNA를 보유하는 것은 고래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서다. 즉, 고래가 잡힐 경우 고래연구소는 그 DNA를 채취해 보유한다. 이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고래류가 혼획되면은 저희한테 샘플을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샘플 같은 거를 분석해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해요. 이제 그리고 불법 같은 게 있을 경우 이제 저희 자료랑 비교를 해서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 판별도 하고 종도 판별도 하고, 예,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지금 하는 일은 그 유전 분석을 하고 있어요. 혼획이란 특정 어종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다른 어종이 우연히 걸려드는 것을 말한다. 한반도의 고래도 어민들이 쳐놓은 그물에 혼획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래연구소의 냉동 창고, 혼획된 고래 샘플들이 보관돼 있다. 혼획된 장소와 날짜들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우리 바다에서 1년에 혼획되는 고래는 약 2천여 마리. 적지 않은 개체가
어민들이 쳐놓은 그물에 이렇게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혼획되는 고래의 종류도 다양하다. 상괭이부터 돌고래에 이르기까지 심심찮게 밍크고래 등 대형 고래도 혼획된다. 가히 고래 순환 시대인 것이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래들이 혼획이 되고 있습니다. 밍크고래가 연간 약 50마리, 좀 변동이 있으면 요즘에 약 100마리 정도, 그리고 돌고래류까지 포함을 하면 연간 약 한 2,000마리 정도가 혼획이 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양이 혼획이 되고 있고, 또 일부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래의 순환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육상으로 끌어올려지는 대형 밍크고래. 작살에 맞은 고래다. 불법 포획된 고래인 것이다. 얼음으로 뒤덮인 채 어판장에 놓여 있는 고래. 몸체엔 작살이 그대로 꽂혀 있다. 역시 불법 포획으로 희생된 밍크고래다. 불법 포획꾼들이 주로 노리는 고래가 바로 밍크고래다. 몸체도 크고 고기 맛도 좋다고 알려져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불법 착살을 맞았다. 앞으로 100년 내에 우리나라 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바다에서는 대형 고래는 완전히 차치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대형 고래의 또 다른 순환 현장. 대형 고래 한 마리가 양식장 근처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양식장 그물에 몸이 걸린 것이다. 곧 고래 구출 작전이 시작됐다. 어민들이 밧줄을 제거하려 해보지만 여의치 않았다. 절체절명의 순간 잠수부들이 투입됐다. 직접 들어가 밧줄을 제거했다. 다음 날 다행히 고래는 사고 현장을 떠나고 없었다. 남은 밧줄은 스스로 풀고 탈출한 것이다. 땅에 잘 살아가서 건강하게 잘 지내야 됐긴데 고래가 거의 우리 집 바람입니다. 어민의 바람대로 탈출한 녀석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흔적은 남지만 치유가 이제 잘 되고요. 생존에 큰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혼획과 불법 포획, 예기치 못한 사고 등 아직도 한반도 바다는 고래에게 아슬아슬한 곳이다. 울산 남구의 밤하늘이 환하게 밝혀졌다. 울산 남구청 주최로 고래 축제가 시작된 것이다. 어린이들이 고래의 안녕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풍선을 날렸다. 지난 5월 나흘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2015 울산 고래 축제.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축제는 시작됐다. 고래를 테마로 한 다양한 공연도 선보인 축제. 울산 고래 축제는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됐다.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에서 열린 2015 울산 고래 축제. 많은 관람객들이 축제 현장을 찾았다. 다양한 퍼레이드까지 펼쳐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 고래 축제. 출범 20년 만에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 포경 금지로 쇠락하는 장생포를 살리자는 소박한 취지로 시작한 울산 고래 축제. 이제는 핵심 관광 자원으로 탈바꿈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축제가 단순한 관광 자원을 넘어 고래를 문화 콘텐츠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축제엔 일본 팀이 참가, 국제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계기를 마련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황을 이루는 울산 고래 축제. 관객들의 만족도도 높다.
맨날 책에서만 보던 고래를 이제 여기 오면은 수족관에서 볼 수 있고 또 바다 배를 통해서도 또 볼 수 있고 해서 이제 아이한테도 뜻깊은 행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15 울산 고래 축제의 경우 나흘 동안 66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에서 외지인의 비율은 약 18%. 상대적으로 낮은 외지인 비율. 홍보와 행사 진행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더 다양한 콘텐츠와 완성도 높은 공연 등이 확충된다면 울산 고래 축제는 명실상부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고래는 그만큼 유망한 콘텐츠인 것이다. 일단 고래 하면 울산의 그 대표 상징이고 또 요새 이렇게 아이템 상품으로 많이 파니까 또 귀엽게 나오니까 애기들도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관련 캠페인이나 방송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울산 고래 축제에 또 다른 현장이 있었다.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을 끄는 곳. 장생포의 고래 고기 음식점들이었다. 고래고기는 오랫동안 지역의 대표적인 먹거리였다. 복용이 금지된 후에도 혼액된 고래고기가 합법적으로 유통되면서 고래고기의 명맥은 이어져 왔다. 고래고기 자체를 아예 생각도 못했는데 친구 따라 한번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맛을 들여가지고. 맛이 어떠세요? 진짜 좀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면 어떤 맛인지. 담백하고 이렇게 쫄깃쫄깃 진짜. 저기 느끼하지도 않고 우린 좋아하거든요. 각지에서 다 오는데 그런 곳에서 먹는 것보다 장생포에서 와가지고 먹으면 그 고기하고 장생포 고기가 또 틀리다고 그래요. 옛날부터 이제 뭐 고래 잡는 고지고 이러니까. 많이 알아주죠. 예전에는 일정한 이제 아는 분만 이렇게 좀 드셨는데 지금은 이제 뭐 모르는 분이 없죠. 고래고기에 대해서. 축제 한켠 대형 먹거리 마당이 펼쳐졌다. 축제를 계기로 고래고기를 맛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곳이다. 여기 몇 점 더 주세요. 다양한 부위마다 특유의 맛을 지닌 고래고기. 오랜 역사와 더불어 그 맛으로 두터운 애호가층을 형성하고 있다. 할매가 좀 모친이 이래 참 막 다라이에다가 있는 게 막 실에 무치가 막 이래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는데 어머. 최근엔 고래고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추억의 맛을 찾는 이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고래고기를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고기랑 좀 맛이 많이 다르고요. 좀 맛있게 기름진 것 같아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포경 기지였던 울산 남구 장생포. 그곳이 달라지고 있다. 고래 문화 특구로 지정되면서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고래와 그 문화를 찾는 이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고래가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는데 이 특구가 크게 한몫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개통한 울산대교. 장생포 접근성이 한층 편리해졌다. 이 덕분에 한껏 기대가 높아진 장생포 고래문화 특구. 그렇다면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 것일까? 가족들하고 되게 울산에 자주 놀러 오는데 여기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여기 고래 박물관도 있고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점도 되게 많아서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깨끗한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지금 주변을 둘러봐도 여관이나 뭐 이렇게 모텔 정도의 수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이 좀 있다면은 좀 가족들하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동해 울산 앞바다. 그들이 돌아왔다. 바다의 진객, 고래떼. 그들이 돌아오자 울산 남구가
이들을 품었다. 고래바다 관광선을 띄워 한층 가까이서 이들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고래와 인간의 아름다운 동반 항해가 가능해졌다. 이제 동해의 고래는 단순한 생명체를 넘어 울산의 문화 콘텐츠가 되었다. 울산 고래의 진정한 가치인 것이다. 이들의 출현으로 인해 대자연과 생명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이 또한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고래의 가치다. 울산 남구가 품은 고래. 인간과 자연, 지역과 고래의 행복한 동행이 시작되고 있다. 고래에 거는 우리들의 기대. 이곳 울산 남구의 고래문화특구에서 그 꿈이 무르익고 있다. Yeah, I fell in love again, man. 바다 저 끝 어딘가 사랑을 찾아서 하얀 꼬리 세워 길 떠나는 나는 바다의 큰 고래 이렇게 너를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나 저 하얀 파도는 내 마음을 baby 다시 흔들어 너를 사랑하게 I'm fall in love again 너를 찾아서 나의 지친 몸짓을 파도 위를